안녕하세요. 남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라든가 자기보다 조금 약해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서열상 자기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이런 년들 저런 놈들 거르세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인에 대한 이러한 무례함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언젠가는 내가 그 타겟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나도 저런 대접을 받겠구나.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날려주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예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을 막아주죠. 하지만 남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 돼지가 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특히 임상심리학 분야에서는 우리의 파트너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예의 없는 행동,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파트너들이 언제 그렇게 개 족같이 구는지 이것 또한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위계 구조 혹은 서열 구조라는 프레임으로 이 세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두기 위해서 타인을 깔보고 뭉개고 업신 여기는 겁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의 외모라든가 학력, 그리고 지적인 능력, 자격증 이런 거를 가지고 남을 폄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설령 그런 행동을 내가 충분히 참을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를 형성할 때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의 피해자가 이제는 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 그렇습니다. 내 자식들입니다. 배우자가 내 자식들 앞에서 나를 폄하하고 깔아뭉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나보다 낫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싹바가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나중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한테 그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개모 같은 행동의 전통이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사탄의 인형들을 아주 어릴 적부터 정성스럽게 길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또 없다고 해요.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자기가 후회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치면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죠. 무례한 행동을 해놓고 바로 사과를 하는 그러한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저런 인간들은 저런 대접을 받아도 싸! 이거는 엄연한 경고음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고 결국 책임감이 결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자기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때 그냥 입 싹 닫고 도망가는 거죠.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설령 지금 나의 연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무 자르듯이 싹 잘라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인생 파트너의 역할이죠. 아우, 이게 싫어, 꺼져. 저게 싫어, 꺼져. 맨날 꺼져.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좋은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개과천선시킬 수 있느냐? 우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예의 없거나 혹은 불필요한 욕설을 했어. 근데 자기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만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목격이 되면 이 인간은 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공유하라고 합니다. 너 방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 천하의 개 상놈들이나 하는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상대방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적질에 대해서 그 사람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까지 가져온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란 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이런 사람 걸러라, 저런 사람은 버려라, 이런 말만 그냥 좋은 씹으려대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남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거나 혹은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아주 그냥 하자 덩어리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폐차일 수도 있어요. 아니, 폐차장에서도 그 수납을 거부하는 완전 개똥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그러한 인간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하자, 그것을 자꾸만 피하려 하지 말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서로 고쳐주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